안녕하세요. 라이브 브로드캐스팅 시스템을 발표하게 된 최규민입니다. 이렇게 많은 사람들 앞에서 하니까 좀 떨리고 그러네요. 네, 그럼 시작하겠습니다. 네, 저는 이렇게 생겼고요. 아프리카 TV에서 추천 방송을 만들고 있습니다. 네, 오늘은 이 추천 방송에 대해서 이야기를 해보겠습니다. 우선 간단하게 다들 잘 아시겠지만 아프리카 TV에 대해서 간단하게 설명을 좀 드릴게요. 아프리카 TV는 방송을 진행하는 BJ가 있고요. 그 BJ들이 만드는 방송이 있고 그 방송을 보는 시청자가 있습니다. 아프리카 TV는 이 BJ, 방송, 시청자를 묶어주는 SNS 플랫폼입니다. 예, 그리고 아프리카 TV는 하루에 10만 개의 방송이 만들어지고요. 하루에 300만의 시청자가 2천만 번의 방송을 시청하고 2천만 번의 채팅이 이루어지며 그러한 유저들은 하루에 120분씩 시청합니다. 오늘은 이 아프리카 TV를 이용한 방송 추천에 대해서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그리고 이 추천 방송을 설명하기에 앞서 추천에 대한 간단한 개념, 그리고 아프리카 TV 방송 추천의 시스템 아키텍처도 같이 설명을 하겠습니다. 네, 그럼 추천이란 뭘까요? 네, 최규민 씨의 하루 생활을 통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예, 아침에 출근할 때 안 막히는 도로를 추천받고 출근 후에는 이제 커피 한 잔 마시면서 뉴스 기사도 봐야겠죠. 그러다 보면 더 재미있는 기사를 보고 5분 볼 게 30분 되고 그렇게 되죠. 그리고 이메일을 확인하면 재밌어 할 만한 동영상이 추천되어 있고요. 그리고 점심시간이 되면 모바일 게임을 하면서 행태 기반 띠광고를 보게 됩니다. 그리고 주말에 영화를 보기 위해 왓챠에 접속하면 내가 좋아할 만한, 내가 평점을 잘 줄 만한 그런 영화가 추천되죠. 이렇게 우리의 모든 행위는 기록되고 필요할 때 적절히 추천됩니다. 그럼 왜 이렇게 추천할까요? 네, 터칭 더 보이드라는 책 이야기를 통해서 한번 알아보겠습니다. 1988년에 실제 산악인의 생존 실화를 다룬 터칭 더 보이드라는 책이 출간이 됩니다. 그 내용도 좋았고요. 서평 모두가 다 좋았습니다. 하지만 그 시기가 안 맞았던지 그래서 서서히 판매량이 줄고 절판이 되기에 이릅니다. 즉 이런 흙 속에 진주가 묻히는 그렇게 돼버린 거죠. 10년 뒤 인투 더 씬 에어라는 산악 소설이 붐을 이룹니다. 이때 이 책과 유사했던 터칭 더 보이드가 일부 독자들에 의해서 서평이 등록되고 그 이후에는 절판되었던 책이 서서히 판매량이 증가가 됩니다. 이걸 본 서점에서는 다시 한번 그 인쇄를 하고 재판을 하고 그 다음에 광고를 하고 프로모션을 하기 시작합니다. 그랬더니 판매량이 급증합니다. 그러다가 기어코 베스트셀러에 이르기까지 합니다. 도대체 댓글 하나 썼다고 이런 일이 왜 일어났을까요? 아마 다들 예측하셨겠지만 바로 추천의 힘이었습니다. 아마존의 추천 시스템이 있었던 거죠. 이 아마존의 추천 시스템은 인투 더 씬 에어라는 책과를 좋아한 사람들이 터칭 더 보이드라는 책도 좋아할 것이라는 것을 분석해서 알아냈고요. 그것들을 이런 온라인 서점에서 인투 더 씬 에어를 보는 사람들이 이것도 같이 사면 좋을 것 같다라고 당화같이 노출하기에 이릅니다. 그래서 아까 전에 얘기했던 이런 터칭 더 보이드가 베스트셀러에 이르기까지 하는 그 원동력이 된 거죠. 이런 아마존 시스템은 그 개인화되어서 내가 본 것과 같이 본 책, 내가 산 것과 같이 산 책 이런 것들을 요즘에 많이 추천해주고 있습니다. 그러한 결과로 아마존 매출의 57%는 실제 서점에서 팔지 않는 책에서 발생을 했습니다. 대단한 수치죠. 네, 그럼 이런 추천 시스템은 어떻게 이루어졌을까요? 대부분 협업 필터링과 같은 알고리즘을 사용합니다. 협업 필터링은 크게 유저 기반 추천과 아이템 기반 추천으로 이루어질 거예요. 유저 기반 추천은 나와 유사한 유저들을 찾고요.
그 유사한 유저들이 많이 샀던, 많이 봤던 상품을 나에게 추천해 주는 방식입니다. 아이템 기반 추천은 내가 관심 있어 하는 방송, 뭐 클릭했던 방송이라든가, 아니 클릭했던 상품이라든가 이런 상품과 유사한 아이템을 찾습니다. 그래서 내가 보지 않았던, 사지 않았던 상품들을 나에게 추천해 주는 거죠. 우리 개발자, 시스템적인 입장에서는 두 개는 동일한 기능입니다. 단지 틀린 거는 그러니까 유저와 유사한 걸 찾냐, 아이템과 유사한 걸 찾냐, 즉 주체만 틀릴 뿐이죠. 여기서 아프리카 TV는 큰 틀에서 아이템 기반 추천을 사용합니다. 그럼 이제부터 아프리카 TV의 방송 추천에 대해서 알아보겠습니다. 네, 큰 그림입니다. 우선은 내가 많이 본 방송, 아니면은 자주 좋아요를 누른 추천한 방송, 아니면 내가 많이 선물한 별풍선과 같은 것들 아이템을 많이 선물한 관심 방송을 찾고요. 그 관심 방송 BJ와 유사한 방송인 연관 방송을 찾아서 나에게 이 연관 BJ를 추천해 주는 게 기본 목표입니다. 아이템 기반과 동일하죠. 그러면 좀 상세하게 알아보겠습니다. 예, BJ 관심도를 측정하는 것을 알아보겠습니다. BJ 관심도는 내가 어떠한 방송을 좀 더 관심 있어 하는지를 스코어로서 1.0에서 0.0까지로 다음과 같이 이렇게 측정해 가지고 나열하는 걸 의미합니다. 이렇게 관심도를 하기 위해 다음과 같이 평준화, 시간, 항목 가중치를 적용하죠. 네, 그럼 평준화를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평준화는 모든 데이터를 동일한 스케일 0에서 1까지로 만드는 과정입니다. 우리들이 하는 행동들, 뭐 방송을 시청한다던가 추천한다던가 아니면 아이템 선물한다던가 하는 행위들은 데이터들이 모두가 틀립니다. 단어가 다릅니다. 뭐 내가 방송을 10분 시청했다, 추천을 했다 안 했다, 아이템을 10개를 선물했다, 이렇게 다르듯이요. 그래서 각각의 다른 아이템들을 데이터들을 서로 간에 연산을 할 수 있도록 평준화 과정을 거치는데요. 데이터에 맞추어서 방송 시청회 같은 경우에는 내가 이제 10분을 시청했다라고 할지라도 방송마다 평균 시청 시간이라는 게 틀립니다. 즉 아프리카 TV에서는 스포츠라든가 게임 같은 것들은 평균 뭐 60분 이상 이런 식으로 평균 시청 시간이 되게 길고, 먹방이라든가 보이는 라디오 같은 경우는 뭐 10분이든 20분이든 이렇게 평균 시간이 되게 작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내가 시청한 시간도 그 평균 시간에 맞추어서, 즉 내가 그 해당 방송들의 평균 시청 시간과 나의 시청 시간을 비교해서 평균 시청 시간만큼 내가 시청했을 때 그 값이 0.5가 되도록 평균화 과정을 거치고요. 추천, 좋아요라고 했다던가 안 했던가 이런 트루 펄스 값들은 블룸 모델로 0과 1의 값으로 평준화를 시킵니다. 그리고 아이템과 같은 뭐 10개, 100개 같은 걸 선물했다는 것은 특정 민 맥스 값을 기준으로 스케일로 줄여서 0에서 1까지로 이렇게 평준화 과정을 거치게 되는 거죠. 그러면 다음과 같은 데이터들은 모두 1에서 0까지의 값으로 동일하게 서로 간에 연산이 가능하도록 하는 스케일로 조정이 됩니다. 이렇게 조정이 된 이후에는 시간 가중치를 적용합니다. 즉 오늘 본 방송은 내가 좀 더 관심이 있을 것이고 한 달 전에 본 방송은 덜 관심 있을 것이다 라는 시간 가중치가 적용되는 거죠. 다음 그래프와 같이 가까울수록 가중치가 높게, 예전에 봤던 걸수록 가중치가 낮게 적용이 되는 겁니다. 여기서 간단한 팁은 이런 시간 가중치를 정할 때 일반적으로는 오늘 한 데이터는 뭐 0.5, 그리고 최근 일주일은 0.2, 최근 한 달은 0.3 뭐 이런 식으로 가중치를 그냥 레인지로 픽스해서 잘 넣는데요. 그것보다는 이러한 방식들, 데이터가 있었을 때 그 데이터가 발생된 일을 오늘로부터 경과일을 측정해서 그냥 나누기만 하면 되는, 즉 오늘 발생된 것은 나누기 1, 30일 전에 발생된 것은 나누기 30이 되도록 그런 방식으로 간단하게 시간 가중치를 할 수가 있습니다. 또 뭐 이렇게 최근의 거에 대해서 좀 더 가중치를 더 높게 싶다 하면 경과일에 대해서 n제곱승을 한다던가, 좀 더 루즈하게 하고 싶다 시간에 대해서 그러면은 로그를 취한다던가 하는 방식을 처리할 수 있는 거죠.
이렇게 처리하는 방식은 특히 RDBMS와 같은 쿼리 베이스로 처리할 때 되게 용이합니다. 즉 그룹 바이 저를 쳤었을 때 어그리게이션 펑션 하나로 다 끝낼 수가 있는 거죠. 네, 이렇게 시간 가중치를 적용하고 난 뒤에는 항목별 가중치를 또 적용을 해야 됩니다. 내가 본 것이랑 산 것은 가중치가 틀리듯이 아프리카 TV에서의 행동 데이터도 시청 데이터, 추천, 별풍선, 스티커 각각의 가중치가 다르게 관심도를 측정합니다. 이렇게 해서 다음과 같이 나에 대해서 관심도가 0.62, 0.57, 0.34 이렇게 관심도가 측정이 되었습니다. 이런 것들의 세부 구현은 어떻게 이루어졌을까요? 네, 세부 구현은 다음과 같습니다. 우선은 데이터를 수집하기 위해 방송 시청, 추천, 아이템 선물 이벤트를 받아서 데이터를 받아서 하둡의 하이브 익스터널 테이블 형태로 데이터를 저장합니다. 이렇게 하이브에서 익스터널 테이블로 저장하는 이유는 해당 데이터는 쿼리 베이스로 하이브에서 처리가 필요할 수도 있지만 나중에 맵 리듀스나 이런 걸 통해서 저장을 할 수도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좀 더 편안한 그 하이브 익스터널 테이블 포맷으로 적용을 하고요. 그리고 방송 시청, 추천, 아이템 평준화는 하이브 쿼리를 실행하고 시간 가중치, 항목 가중치까지 하이브 쿼리를 실행을 해가지고 최종적으로 BJ 관심도를 계산합니다. 이 계산된 값들은 우리 대용량의 서비스 트래픽을 받을 수 있도록 레디스 클러스터라는 인메모리 클러스터의 스토어에 저장을 합니다. 하이브의 자체 개발한 UDF를 이용해서요. 여기서 저희 쪽에 관심도를 측정하기 위해 평준화, 가중치 과정은 모두 쿼리 베이스 프로세싱을 했습니다. 이렇게 쿼리 베이스 프로세싱으로 한 이유는 우리가 데이터의 관심도를 측정할 때 현재는 이렇게 픽스가 되어 있지만 이후에는 뭐 클릭된 데이터, 채팅 데이터 모든 것들이 더 추가가 될 수 있습니다. 그런 것들을 용이하게 하기 위해서 쿼리 베이스로 했고요. 그 다음에 뭐 시간이라든가 항목 가중치는 지속적으로 튜닝, 그 개수값 조정을 위해서도 쿼리 베이스로 하면은 좀 더 편리한 감이 있습니다. 그리고 서비스를 위해서 인메모리 스토어에 저장을 하고요. 네, 그럼 지금 관심도를 알아봤고요. 이제는 연관도를 측정해 보겠습니다. 연관도는 기준이 되는 방송이 있습니다. 이 방송과 그 다른 방송들이 얼마나 유사한지를 측정하는 것입니다. 이 방송을 기준으로 이 방송은 뭐 얼마나 1에서 0까지로 유사도를 측정하는데요. 최종적으로 연관도를 측정하기 위해서는 BJ 유사도 매트릭스라는 걸 만듭니다. 이런 BJ 유사도 매트릭스를 좀 더 성능 좋게 만들기 위해서 클러스터링이라는 과정을 거치고요. 네, 그럼 클러스터링에 대해서 간단하게 알아보겠습니다. 클러스터링, 만일 BJ 유사도 매트릭스를 구할 때 이런 클러스터링 과정, 군집화 과정을 거치지 않는다면 다음과 같이 BJ와 BJ 간에 모두 유사도를 계산해야 되는 성능이 필요합니다. 즉 알고리즘 복잡도로 n의 제곱에 해당하는 시간 복잡도가 필요합니다. 하지만 만일 유사할 것 같은 정확하게 유사도를 군집화가 안 되더라도 유사할 것 같은 것끼리만이라도 클러스터링이 된다면 다음과 같이 된다면은 알고리즘 그러니까 성능 유사도를 측정하기 위한 성능은 다음과 같이 n 곱하기 m으로 이 클러스터의 크기만큼으로 확 줄어듭니다. 보시면은 이 화살표의 개수가 확 줄어든 게 보실 수가 있겠습니다. 그런 목적으로 클러스터링을 하고요. 이런 클러스터링은 저희 쪽에서는 다양한 방식이 많지만 뭐 K-민스라든가 KNN, 하이라키컬 이런 거 많지만 저희는 저희한테 가장 적합한 그래프 클러스터링을 사용했습니다. 유저들이 시청한 방송이 있고요. 그래서 그것들을 유저 기준으로 어떤 방송을 시청했는지를 그룹핑하고요. 그 그룹핑 데이터는 다시 이 그룹핑 데이터 된 BJ끼리 묶어서 히트수를 기록합니다. 이것들을 다시 썸을 해가지고 각 BJ와 BJ 간의 엣지 카운트를 구해가지고 이 카운트가 얼마 이상인 것들만으로 클러스터로 묶어버리는 거죠. 그냥 간단하게 구할 수 있는 방식입니다. 이렇게 구했을 때 실제 비주얼라이제이션을 해보면 다음과 같습니다. 다음과 같이 유사할 것 같은 것끼리 이렇게 묶여지는 것을 보실 수가 있는 거죠. 이런 게 좀 더 잘 분산되면 좋았을 텐데 라는 아쉬움은 많이 들더라고요. 그런데 예, 그렇게 됐었고요.
이렇게 그럼 클러스터링 된 BJ들 방송끼리 묶어서 유사도를 계산하면은 유사도 매트릭스가 구해집니다. 여기서 잠깐 유사도를 구하는 알고리즘에 대해서 한번 알아보겠습니다. 유사도를 구하는 알고리즘은 유클리디언, 코사인, 자카드, 뭐 맨하탄 아니면 피어슨 뭐 다 여러 가지 방식이 많습니다. 그 중에 오늘은 유클리디언, 코사인, 자카드에 대해서 알아보겠습니다. 자카드 방식은 상품과 상품이 있었을 때 두 상품의 교집합의 크기를 구하는 방식입니다. 즉 전체 합집합분의 교집합을 함으로써 교집합의 크기가 크면은 유사하다, 교집합의 크기가 작으면 유사하지 않다라고 하는 방식이고요. 유클리디언은 두 상품 간의 거리, 코사인은 두 상품 간의 각도를 구하는 방식입니다. 여기에서 유클리디언과 코사인 이야기를 잠시 해보겠습니다. 네, 잠시만요. 네, 이게 저희 집에서도 핫 이슈인데요. 우리 아기는 엄마와 아빠 누구를 더 닮았을까요? 자녀를 가지고 계신 분이라면 항상 논쟁이 되는 이슈입니다. 그리고 어디 밖을 나가도 엄마를 닮았니 아빠를 닮았니 이렇게 해요. 아주 중요한 문제입니다. 그래서 근데 딱 보기에도 저랑 많이 닮지 않았나요? 예, 그런데 와이프는 우깁니다. 나랑 닮았다 또는 내 어렸을 때 눈이랑 똑같다 이렇게. 그래서 저희는 측정했습니다. 어떻게 비교하는가? 특징을 잡아서 얼굴의 넓이, 얼굴의 높이, 그리고 눈 간격, 입 간격 이렇게 특징을 잡아서 유사도를 계산했더니 이렇게 측정을 했습니다. 우선 이 데이터를 이제 비교하기 시작합니다. 코사인으로 비교를 했습니다. 엄마와 아기는 0.96, 아빠와 아기는 0.98. 코사인 유사도는 1에 가까울수록 유사한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아빠가 유사하다고 나왔네요. 예, 제가 이겼습니다. 그러면 유클리디언 디스턴스로 엄마와 아기는 85, 아빠와 아기는 163. 유클리디언은 거리이기 때문에 가까울수록 유사합니다. 그래서 엄마와 더 가깝다고 나왔네요. 이거 왜 그러죠? 원래 유사도 이런 알고리즘을 쓰면은 결과는 둘이 비슷해야 되는 거 아닌가 라는 생각을 많이 하잖아요. 왜 이럴까? 알고리즘에 따라 왜 결과가 다를까 알아봤더니 코사인 방식은 아이템의 각도, 즉 비율에 따라서 유사도가 측정이 됩니다. 그래서 이렇게 얼굴의 비율이 비슷한 아빠가 비슷하게 나왔고요. 유클리디언은 떨어진 거리, 즉 얼굴로 봤을 때는 좀 크기가 각 크기에 좀 비례해서 유사도가 나옵니다. 그래서 가장 작은 아기 얼굴, 그 다음 엄마, 아빠 얼굴 때이기 때문에 단지 아빠보다 작아서 이렇게 나왔던 거죠. 만일 이런 사진으로 측정한다면 가까이 앉은 사람이랑 유사하다고 나오겠죠. 유클리디언으로 한다면요. 그러면 결론은 닮은 꼴에서는 코사인이 적합해 보입니다. 예, 제가 이겼습니다. 논리적으로도요. 근데 와이프가 문과라서 이해를 못 하더라고요. 예. 예, 이렇게 유사도 측정 방식은 아이템의 특성에 맞추어서 잘 선택되어야 합니다. 그럼 아프리카 TV는 인기 게임 BJ를 한번 측정해 보겠습니다. 인기 게임 BJ와 유클리디언으로 측정했을 때는 인기 스포츠 BJ가 가깝다고 나옵니다. 코사인으로 측정했을 때는 인기 일반 게임 BJ와 유사하다고 나옵니다. 이렇게 유클리디언으로 측정했을 때는 뭐 특성도 나오기도 하지만 어느 정도의 볼륨도 같이 맞아야지만이 나옵니다. 그렇기 때문에 인기 있는 애들끼리 유사할 가능성이 더 크고요. 그 다음에 이 게임 BJ 이렇게 특성이 비슷한 것들은 코사인에 비슷하도록 나옵니다. 그래서 아프리카 TV는 코사인 유사도를 씁니다. 그리고 요즘에는 다 아마존이든 다 이런 코사인 방식에 기반해서 좀 더 어드밴스돼서 거기다가 다양한 알고리즘을 찌지고 볶고해서 많이 씁니다. 네, 그럼 이렇게 BJ 간의 클러스터링 밴드끼리 유사도를 측정해서 다음과 같이 유사도 매트릭스를 구했습니다. 그렇다면 이렇게 매트릭스를 구해서 결과값을 봤는데요. 중간중간에 빵꾸 난 것들이 있습니다. 이것들이 바로 클러스터링 과정에 의해서 성능적인 효율을 본 부분이라고 보시면 됩니다. 예, 그럼 이렇게 유사도를 연관도를 구하는 세부 구현은 어떻게 이루어졌을까요? 우선은 방송 시청 이벤트를 HDF에서 저장하고요. 이것들은 아까 관심도를 측정하기 위해 저장된 데이터를 그대로 씁니다. 그리고 하둡의 맵 리듀스를 이용해서 데이터 정제,
BJ 군집화, BJ 유사도를 측정해서 유사도 매트릭스를 MySQL이라는 곳에 저장을 합니다. 그리고 나서 대용량 서비스 트래픽을 받을 수 있는 인메모리 스토어 레디스 클러스터에 저장을 하게 되죠. 여기서 아까와 좀 틀리게 MySQL이라는 중간 단계의 스토리지를 넣었습니다. 이렇게 중간 단계의 스토리지를 넣은 이유는 바로 관리자 큐레이션 기능 때문입니다. 이 방송이라는 것은, 그러니까 추천이라는 것은 다 비슷할 것 같은데요. 만일 폭력성이 짙은, 아니면은 좀 인기가 있고 다들 좀 보더라도 좀 질 나쁜, 좀 안 좋은 어뷰징한 방송이 있다면은 그런 방송들은 뭐 특정한 룰에 의해서, 관리자에 의해서 블랙리스트 처리가 가능해야 됩니다. 그리고 좀 더 관리자, 사람이 봤을 때 추천을 더 잘 할 수가 있는 부분이 있습니다. 뭐 인기 BJ는 아니라도 신입이라도 정말 퀄리티가 높은 방송이다, 이런 것들은 관리자의 큐레이션 기능에 의해서 좀 추천의 빈도수, 스코어를 더 높여줘야 될 필요가 있거든요. 이런 것들을 손쉽게 처리하기 위해서 이런 중간 단계의 스토리지를 통해서 관리자 큐레이션 기능을 제공합니다. 그런데 이런 작업들은 하둡 기반에서 이루어지기 때문에 시간 단위의 배치, 아니면 일 단위의 배치 잡에 의해서 처리가 됩니다. 그렇다면 예전의 데이터와 상관없이 실시간으로 변경되는, 여기는 방송이기 때문에, 살아 움직이는 방송이기 때문에 어떻게 될까요? 아프리카 TV의 게임 BJ는 트렌드에 따라서 이벤트성으로, 요즘이 아시안 게임 시즌이잖아요. 그러면 다들 아시안 게임 방송합니다. 게임 방송도 하지만. 그럼 게임 BJ가 아시안 게임을 방송할 때 아시안 게임을 보는 유저에게 게임 방송을 추천해야 될까요? 아시안 게임을 추천해야 될까요? 아무래도 아시안 게임 방송을 계속적으로 추천하는 게 좋겠죠. 이런 것들을 하기 위해서 실시간 코워칭 카운트라는 걸 하고 있습니다. 즉 시청자의 인하우스 스트림을 실시간으로 카운팅해서 유사도 매트릭스를 구하는 겁니다. A라는 방송이 있다면은 이 방송을 보기 전에 어떤 방송을 보고 들어왔는지를 실시간으로 카운팅을 계속 해야 되는 거죠. 그리고 이 방송을 본 다음에 어떤 방송을 보고 있는지 또 카운팅을 해서 저장을 해서 유사도 매트릭스를 바로 사용을 하는 그런 방식입니다. 이런 실시간 코워칭 카운트는 다음과 같이 방송 시청 이벤트를 수집해서 메시지 큐라는 아키텍처를 이용해서 비동기적으로 데이터를 처리하고 있습니다. 이렇게 실시간으로 헤비하게 들어오는 트래픽을 레디스 라이터라는 워크플로우에서 레디스 클러스터에 바로바로 저장을 합니다. 어떻게? 어그리게이셔널 라이팅으로. 아무리 이 레디스라는 인메모리 스토어가 라이트 속도가 빠르다 그래도 헤비한 트래픽에는 장사 없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뭐 3초, 1000건 이런 단위에 거의 니어 리얼 타임으로 실시간으로 바로 어그리게이션 해가지고 M셋 또는 멀티 라이팅을 하는 모듈이 필요했던 거죠. 네, 그리고 인메모리에 저장이 돼서 사용을 하면 되겠죠. 예, 그래서 실시간 코워칭 카운트는 레디스의 소티드 셋이라는 정렬까지 되는 그런 컬렉션을 이용해서 들어오는 방송들, 나가는 방송들을 저장해서 쓰게 되는 거죠. 그럼 우리는 나의 관심 BJ와 연관 BJ 매트릭스를 모두 생성했습니다. 이렇게 나의 관심 BJ를 X축으로 만듭니다. 내가 이러한 방송이 관심 있다라고 이런 스코어를 매겨서 X축으로 만들고요. 그 다음에 나의 연관 BJ를 Y축으로 만듭니다. 그렇게 해서 추천 그래프를 그려봅니다. 그러면 다음과 같이 내가 관심 BJ의 연관 BJ들이 다음과 같이 XY 값, 관심도와 연관도로 좌표값을 만들 수가 있습니다. 이렇게 만들어진 좌표값을 기반해서 나 1,1이라는 좌표값을 기반으로 거리를 측정한다면 네, 다음과 같이 측정이 되겠죠. 0.2 방송까지의 거리는 0.95, 0.07, 0.58 이런 식으로 거리가 측정됩니다. 이렇게 측정된 거리는 내가에게 추천해 줄 만한 방송이라는 걸 의미합니다. 이러한 방송들에 대해서 가까운 거 순으로 셀렉션을 해가지고 추천해 준다면 이렇게 가까운
방송 순으로 추천해주면 되겠죠. 이렇게 하면은 추천할 때 모든 게 해피할까요? 끝일까요? 아니었습니다. 고려할 것이 계속 있더라고요. 현재 관심 방송이 오프라인이라면 해당 방송의 관심도를 낮추어야 합니다. 오프라인 가중치가 필요하다는 거죠. 방송의 특성이 있기 때문에. 이 방송, 뭐 하나의 그냥 공중파 방송을 예를 든다면은 우리는 8시에는 뉴스, 10시에는 드라마, 뭐 심야에는 영화 또는 쇼프로, 뭐 이렇게 시간대별로 자신 그 특색 있는 방송 트렌드가 있습니다. 이 개인 인터넷 방송이라는 것도 그런 트렌드처럼 틀에 막히진 않지만 각각의 BJ별로 그런 특성이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내가 현재 들어왔었을 때 이 방송이 오프라인이라면은 현재 들어온 시점에서 이 방송 말고 다른 방송을 관심 있어 할 가망성이 많습니다. 그래서 오프라인 가중치가 적용이 되어서 실제 스코어 값이 있더라도 이렇게 좀 뒤로 밀리는 그런 효과를 주는 거죠. 그리고 나서 사업부에서도 니즈가 있어요. 좀 덜 인기 있는 방송을 추천해 주세요. 이게 인기 BJ, 인기 방송들은 어떻게든 잘 찾아갑니다. 검색하고 즐겨찾기 해놓고. 하지만 좀 덜 인기 있지만 퀄리티가 좋은 신입 방송 BJ들, 그런 애들을 케어해야 되거든요. 그런 애들을 하기 위해서 저희는 BJ 랭킹이 높을수록 추천 순위를 감소시키는 IFR, 인버스 프리퀀시 랭킹을 적용하고, 또는 많이 추천될수록, 연관이 될수록 추천 순위를 감소시키는 인버스 릴레이션 프리퀀시를 적용했습니다. 우리가 많이들 알고 있는 그 문서의 역빈도, TF, IDF의 그런 것들과 유사하게 역빈도를 계속 주는 거죠. 이렇게요. 다음과 같이 관심도가 이렇게 스코링이 딱 되어 있습니다. 이때 연관도가 많다는 것은 대중적이라는 겁니다. 이 방송도 비슷하고 저 방송도 비슷하고, 그럼 대중적이라는 거죠. 대중도가 높을수록 스코어가 0.298에서 0.012로 이렇게 줄어드는, 그렇게 이렇게 스코어링이 연관도라든가 랭킹에 의해서 재조정이 또 되는 거죠. 그렇게 해서 추천하면 끝은 아니더라고요. 처음 가입한 가입자, 시청 이력이 없는 가입자는 추천을 할 수가 없죠. 그래서 이런 가입자를 위해서 나이 성별 기반의 개인화 테마 랭크를 추천합니다. 내가 30대 남자라면은 그런 애들이 많이 보는 방송을 추천해 주는 거죠. 네, 그럼 지금까지 추천에 대해서 기본 추천 아니면 여러 가지 사업적 니즈에 의해서 다양한 추천 방식이 같이 이게 믹스가 되었습니다. 그럼 이러한 룰들이 적용된 것들, 내가 생각하기에는 뭐 이게 더 높았을 것 같은데 이런 막연한 감이 있습니다. 하지만 막연한 걸로는 안 되겠죠. 그래서 기본 추천, 랭킹 역빈도, 연관 역빈도, 인기 방송, 그 다음에 관심 카테고리 기반의 추천, 이런 5가지의 추천 방식을 테스트합니다. 기본 추천은 다음과 같이 연관도와 관심도에 의해서 추천을 하고요. 여기에서 잠시 이 추천되는 데이터는 주로 프로야구를 시청하고 간간히 여비제이를 보고 게임 방송을 즐겨보는 유저입니다. 즉 저죠. 예. 이게 근데 이번에 추천을 개발하면서 느끼는 게 나에 맞추어서만 최적화되어서 개발을 계속 해야 되더라고요. 가중치 값이나 다. 사업적으로 이게 지금 태클을 많이 받아요. 그래서 예. 그래서 랭킹 역빈도는 기본 추천에서 랭킹이 높은 애들이 뒤로 빠지는 이런 추천이고요. 연관 역빈도는 연관도가 낮았던 애들을 싹 올려주는, 그리고 관심 카테고리 기반 추천은 내가 관심 있어 하는 BJ들이 주로 방송하는 카테고리에 대해서 스코링을 매겨서 소팅해서 보여주는 겁니다. 그래서 프로야구, 여비제이 뭐 이런 식으로 나왔겠죠. 그 다음에 추천이 아닌 그냥 탑앤 인기 방송, 이렇게 해서 추천을 해봤더니, A/B 테스트를 해봤더니 이렇게 아프리카 TV에 보면은 이제 아프리카 TV 모바일이 트래픽이 가장 많거든요. 이런 아프리카 TV 모바일의 라이브 탭에 이런 맞춤 방송으로 2개를 노출했습니다. 좀 2개를 노출한 게 좀 아쉽더라고요. 좀 많이 좀 노출했으면 좋겠는데 예, 2개를 노출해서 했습니다. 어떻게? 5가지의 방식을 랜덤으로요. 그랬더니 결과는 이렇습니다. 가장 클릭률, 시청률이 낮았던 방송은 인기 방송으로 2.3%의 시청률이 있었습니다. 가장 높은 방송은
관심 카테고리 기반의 추천이었습니다. 6.1%로 2.3% 대비해서 165%의 클릭률, 시청률이 있었던 거죠. 엄청나게 높은 수치죠. 2배, 2.6배나 더 높았으니요. 저희 개발자 입장에서는 높다고 얘기를 하고 싶어요. 엄청나게요. 네. 네, 그럼 추천끼리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추천끼리는 기본 추천이 있고요. 그 다음에 가장 높았던 카테고리 추천의 차이는 1%, 22%의 성능이 보였습니다. 이것도 무지 높은 겁니다. 라고 얘기를 하고 싶어요. 계속. 사업부한테도 그렇게 엄청나게 얘기를 하고 있어요. 예. 그럼 지금까지 이런 방송 추천에 대해서 알아봤는데요. 그럼 이런 추천 시스템의 아키텍처는 어떻게 이루어졌을까요? 아까 간간히 설명해 드렸지만 큰 틀에서 다시 한번 보겠습니다. 이 추천 시스템의 아키텍처를 설명하기 앞서서 실대처에 대해서 먼저 간략히 설명을 좀 드려야 될 것 같아요. 실대처란 아프리카 TV의 실시간 대용량 처리를 위한 기반 시스템입니다. 즉 아까 소개드린 아프리카의 데이터를 수집하고 전달하고 저장하고 처리하고 출력하는 전체의 과정을 처리하는 아프리카 TV의 빅데이터 플랫폼이자 인프라입니다. 그럼 이 시스템 아키텍처는 이렇게 이루어졌습니다. 데이터를 수집하는 데이터 스트리밍 레이어가 있고요. 그 데이터를 원하는 곳으로 적절하게 라우팅하는 라우팅 레이어가 있고요. 이때 이 메시지 라우팅은 메시지 큐 아키텍처를 이용해서 사용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목적에 따라서 배치 프로세싱, 리얼타임 프로세싱을 처리하고요. 캐시 스토어에서는 잠시만요. 캐시 스토어에서는 서비스에 제공하기 위한 데이터를 저장합니다. 대용량의 많은 데이터는 샤딩된 스토어를 이용하고요. 대용량이지 않지만 헤비한 트래픽은 논 샤딩 스토어를 적절히 이용합니다. 그럼 데이터를 수집하고 하는 부분에 대해서 알아보겠습니다. 우선 데이터를 수집하는 방식은 여러 가지가 있습니다. 이렇게 일반적으로 많이 쓰는 수집, REST API를 이용해서 데이터를 수집하고요. 저희도 이 방법을 많이 쓰고 많이 수집을 합니다. 그리고 서버 투 서버로 대용량의 헤비 트래픽을 수집하고 할 경우에는 UDP 기반의 샌더를 만들어서 쓰고 있고요. 신뢰성이 조금 보장이 안 됩니다. 그리고 초기에 프로토타이핑, 데이터 분석 이런 거를 위해서 사업부라든가 관련 부서의 도움 없이 데이터를 수집을 원할 경우에는 이런 네트워크 미러링을 통해서 패킷을 까서 수집을 합니다. 그리고 좀 신뢰성이 높게 필요한 그런 데이터들, 그런 것들은 파일이나 MySQL에 직접 트리거라든가 이런 것을 직접 테일링 해가지고 수집을 합니다. 즉 데이터라든가 목적에 맞추어서 적절하게 쓰이는 거죠. 그리고 데이터 라우팅에서 하기 위해서, 즉 다이나믹한 데이터의 파이프라인을 형성하기 위해서 ActiveMQ 기반의 메시지 브로커 레이어를 가지고 있습니다. 그래서 필요한 곳으로 데이터를 카피시키고 전달하고 하는 것들을 하는 거죠. 이런 것들은 이런 다이나믹한 데이터 파이프라인뿐만 아니라 어싱크한 데이터 처리 또는 워크플로우들 사용하는 워크플로우들의 스케일 아웃 이런 것들을 위해서도 아주 편하게 쓸 수 있는 구조입니다. 그리고 이렇게 메시지 브로커를 거치다 보니까 메시지 카피가 많이 일어납니다. 이럴 때 많이 헤비한 트래픽을 좀 이쪽에서 이쪽에만 좀 다이렉트로 쓰고 싶다. 이런 경우는 저희가 제로엠큐나 스리프트를 이용해서 브로커 없이 컨슈머와 프로듀서를 다이렉트로 연결하는 방식으로 해서 고성능의 데이터를 전달해서 사용합니다. 그리고 사용 목적에 맞춰서 배치 처리는 하둡 기반의 하이브와 맵리듀스로, 실시간 처리는 자체 개발한 워크플로우 라이브러리를 이용해 가지고 극실시간은 워크플로우 라이브러리, 니어 리얼타임 1분, 5분, 10분, 1시간 이내의 데이터는 엘라스틱 서치를 이용해 가지고 리얼타임 데이터를 처리합니다. 이렇게 처리된 데이터는 레디스라는 스토어에, 그러니까 헤비한 서비스 트래픽을 받기 위해서는 레디스를 이용하고요. 중급의 중간 데이터나 통계 데이터는 MySQL을 이용해서 적절히 판단되어 사용합니다. 그리고 이러한 모든 컴포넌트들은 주키퍼를 통해서
HA를 구현하고 있고요. 그럼 추천 시스템은 이러한 실대처 위에서 다음과 같이 사용이 됩니다. 시청자 BJ 방송 이력을 받아서 관심도와 연관도는 배치 프로세싱으로, 코아칭 카운트와 테마 랭킹은 실시간으로, 그리고 결과들은 유저 개인화와 BJ 매트릭스, 테마 랭크 이렇게 저장이 됩니다. 이 데이터들은, 그러니까 개인화 데이터라든가 매트릭스 데이터든 다양하게 다른 용도로도 많이 사용될 수가 있으니 잘 저장해 놓으면 좋습니다. 그럼 이런 것들을 이용해서, 즉 실대처를 이용해서 다른 것들은 어떤 걸 만들 수 있을까요? 최근에, 그러니까 요 상간 며칠 사이에 저희는 베타 서비스로 별별 랭킹이라는 것을 런칭했습니다. 즉 준 실시간으로 다양한 방송 랭킹을 제공하는 겁니다. 즉 그러니까 일반적인 탑&N 랭킹이 아니라 이 인터넷 개인만의 가지는 독창성이나 이런 것들을 좀 더 랭킹에 반영해 줄 수 있는 이러한 별별 랭킹인데요. 이거는 실대처라는 시스템 위에 엘라스틱 서치 기반으로, 엘라스틱 서치에서 리얼 타임으로 나이와 성별에 따라서, 그리고 별풍선의 패턴, 별풍선이 하나 둘 셋 넷 이렇게 쏘는 애들이 있거든요. 두산이라 그러는데 그런 패턴을 잡아서 바로바로 다른 애들도 잘 보라 라고 해준다던가, 시청시간, 강퇴, 채팅 이런 것들을 분석해서 바로바로 랭킹화 시켜주는 거죠. 이렇게 과묵한 시청자가 많은 방송, 웃음이 끊이지 않는 방송, 그들이 원하는 핫 여BJ, 그들이 원하는 쿨남 BJ. 그런데 이게 간혹 오류가 있더라고요. 왜냐, 여BJ를 해야 되는데 여BJ의 프로필이 남자입니다. 근데 그런, 그러니까 다른 것들이 된 거죠. 예. 하여간 걱정했는데, 예, 이렇게 지금까지 이런 추천 시스템에 대해서 많이 알아봤는데요. 마치면서 한마디 조금 드리면은, 추천 개인화, 뭐 알고리즘도 많이 알아야 되고 머신러닝 유사도 배워야 될 것도 많습니다. 대용량 처리 아키텍처 구현을 하거나 아니면 오픈소스를 잘 갖다 써야 됩니다. 그리고 무엇보다도 서비스와 데이터에 대한 깊은 이해도가 필요합니다. 단순하게는 만들 수가 있어요. 근데 이 데이터의 깊은 이해도 없이 만들면은 만들 수는 있어도 잘은 못 만듭니다. 그리고 만들고 난 뒤에도 측정하고 분석하고 튜닝 개선을 계속해 줘야 됩니다. 이렇게 어려운 걸 여러분들이 이렇게 많이 와서 이렇게 들으시고 저도 이렇게 왜 만들고 있을까요? 바로 이런 거 하고 싶지 않을까요? 나는 너희들이 뭘 원하는지 안다. 이런 거 개발하고 싶다. 이런 분들, 또는 이런 미래들, 마이너리티 리포트에서 톰 크루즈가 달려갈 때 나만의 빌보드 차트, 나의 맞춤형 피팅 옷 이런 거를 추천하고 하는 미래, 이제 곧 올 것 같은 느낌이 들어요. 요즘에 뭐 조이라든가 이런 플랫폼을 보더라도요. 이런 미래를 만들고 싶다면은 이런 추천 시스템이나 머신러닝 아니면 데이터 분석, 고객 성향 분석, 개인화 이런 쪽에 한번 개발자로서 도전해 보는 거 좋다고 생각이 듭니다. 네, 감사합니다.